아토미는 왜 계속 네카라를 하고 있나요? 아토미는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예요. 그러다 보니 늘 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알러지가 심해지면 이렇게 네카라를 하고 있어야 해요. 네카라를 씌워주지 않으면 가려움을 잘 참지 못하는 아토미 같은 강아지들은 귀에 피가 날 때까지 긁기 때문이에요. 알러지나 아토피는 사람처럼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 강아지도 보호자인 저도 참 힘든 질병이에요. 울기도 많이 울고 긁을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수두룩한데요.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알러지가 시작되고 나서 귀를 너무 가려워하는 아토미를 위해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묻기도 묻고 다양한 방법도 많이 시도해 봤는데요. 오늘은 아토미를 키우면서 알게 된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의 귀 관리 방법과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꾸준한 기록이에요. 이건 아지와 아토미의 투병일지 같은 건데요. 2022년부터 그러니까 아지와 아토미가 7살이 되던 해부터 기록해둔 질병 관련 기록이에요. 아토미는 이제 10살, 인정하긴 싫지만 노견에 속해요. 어릴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7, 8살 때쯤부터 방광결석으로 인해 혈뇨를 보기도 하고 없던 식이 알러지도 생겼고요. 귀에 염증도 달고 살고 이계 혈종이 온 적도 있어요. 괜찮아졌다가도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이상한 걸 주워 먹었다거나 자극을 받았다거나 하면 다시 생기는데요. 귀를 심하게 긁고 발사탕을 자주 하는 것은 아토미의 성격도 한몫하고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려우니까 긁기 시작하는 걸 테고요. 사람처럼 알러지나 아토피는 완치의 개념이 없는 관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증상을 보였거나 병원에 다녀왔을 때는 어떤 검사를 했는지, 얼마나 긁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도움이 돼요. 알러지로 인한 귀 염증을 앓고 있다면 꼭 기록해두세요. 병원을 옮겨야 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질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귀 염증을 일으키는 말라세치아라는 균도 상주균이라 원래 몸에 사는 아이들인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자극이 되면 귀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그중 한 가지는 귀 청소입니다. 귀 세정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 세정은 귀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1, 2주일에 한 번 정도, 귀지가 많이 생기는 귀병이 있던 아토미 같은 경우는 병원 처방대로 일주일에 2, 3번까지도 해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귀가 습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귀병이 있는 아이들은 꼭 수의사분들과 상의해서 주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귀 청소를 할 때는 귀 세정제, 탈지면, 면봉, 화장솜 등이 필요한데요. 먼저 귀에 이미 염증이 생겼다면 아무 귀 세정제나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있다면 식초 성분이 들어간 귀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강아지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아토미는 강아지 알러지 전문병원에서 추천해주신 제품을 쓰고 있어요. 강아지 귀 청소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강아지를 편안하게 잡아준 다음에 귀에 세정제를 듬뿍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넣은 세정제가 흘러내리지 않게 귀 끝을 잡고 귀 아래쪽을 살살 마사지 해주는데요. 귀 아래를 만져보시면 연골 같은 부위가 만져지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살짝 주물러주면 꿀럭꿀럭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천천히 20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강아지를 풀어주면 아마 바로 귀를 털 거예요. 귀를 털지 않는다면 귀 안쪽에 바람을 후 불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온 귀지나 이물질들을 탈지면이나 부드러운 화장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세정제를 듬뿍 넣어도 강아지들이 귀를 털면 다 나오게 되고 남은 성분들은 휘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면봉은 귓바퀴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귀 안쪽에 넣지 않아요. 귀 염증이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귀가 부어 있어서 귀 안쪽에 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 면봉은 엄청 큰 자극이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 바깥면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토미는 지난주 주말에 이계 혈종을 앓았던 귀를 긁어놔서 피가 나는 바람에 이번에는 한쪽만 청소하고 나머지 한쪽은 조금 나은 다음에 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자극이 적더라도 닿으면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는 알러지 전용 사료를 먹이는데요. 알러지 전용 사료는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연구가 있고 또 많은 병원에서 권유하는 브랜드가 로열 캐닌과 힐스입니다.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알러지는 음식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데 알러지로 인식되는 단백질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작게 분해한 가수분해 단백질을 급여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알러지를 예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료를 먹여보시면 알겠지만 강아지마다 사료에 반응하는 양상이 모두 달라요. 아토미는 알러지로 인한 귀 염증과 이계 혈종 진단을 받고 나서 사료를 알러지 전문 사료로 바꿨는데요. 시작은 힐스로 했었는데 2주 넘게 설사를 심하게 해서 결국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열 캐닌 하이퍼 알러제닉으로 바꿨는데 다행히 설사가 멎었어요. 그리고 그때 수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이퍼 알러제닉 사료에는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방광결석, 방광 내 미세결석이 있는 아토미에게는 딱 맞는 사료였습니다. 저 사료를 먹게 된 지는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뒤로는 귀를 긁기는 하지만 빈도도 많이 줄었고 피부 질환은 나타난 적이 없고 결석 크기도 9mm로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 사료만 먹기 지루할 것 같다 하는 날에는 브로콜리나 사과, 블루베리, 고구마 등을 조금씩 줘요. 영양제도 먹이는데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귀 알러지 염증 케어의 마지막은 바로 산책이에요. 귀 염증과 산책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귀 염증이 너무너무 심했던 아토미를 관리하면서 깨달은 건데 산책은 귀의 상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산책을 할 때 부는 바람은 귀의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 무엇보다 산책을 할 때 강아지의 모든 관심은 외부에 두게 되므로 자기의 귀가 간지러운 것에 덜 집중하게 돼요. 산책을 마치고 나면 피곤해서 쉬니까 이때에도 귀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요. 지켜본 바로는 지루할수록 더 많이 긁고 더 가려워하는 것 같아요. 산책은 이 외에도 많은 질환에 도움이 되니까 귀 염증이나 알러지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가능하다면 짧게 여러 번 산책을 꼭 해주도록 노력해주세요. 강아지들은 귀에 염증이 있거나 무언가 불편하면 머리를 흔든다던가 귀를 지나치게 긁는다던가 귀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막 문지른다던가 귀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던가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강아지가 귀 염증이나 피부 알러지, 아토피가 생겨서 가려워 긁기 시작하면 보호자도 신경이 같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토미는 제가 못 보게 숨어서 긁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늘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밤새 귀를 긁지는 않았는지 안아서 꼭 확인해보고 하거든요. 귀가 서 있는 견종들에게 귀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코카 스파니엘 같이 귀가 덮이지 않고 뾰족하게 서 있는 빠삐용인 우리 아토미는 귀병으로 이계혈종까지 왔었으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피가 너무 많이 차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던 귀랑 마취 없이 바늘로 피를 수차례 빼냈어야 하는 아토미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루틴들이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과 말 못하는 가려움으로 힘든 우리 강아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들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